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 준입니다. 오늘은 헨리 키신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지금 최근에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미국의 외교 천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한때 한국에서는요, 1970년대에 정말 똑똑한 사람을 보면 야, 너 정말 키신저 같구나 라고 말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한 외교 책사였죠. 뭐 사실상 뭐 장자반과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고요. 주계장막을 걷어내고 중국과 핑퐁 외교를 통해 수교를 한 거기에 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헨리 키신저죠. 그런데 요즘에 키신저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에 가서요, 또 그동안과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나토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완전히 회복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전에 푸틴을 알래스카에서 만났을 때는요, 여기서 전쟁을 그만두고 영토 일부를 양보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막 사탕발림으로 말하더니 푸틴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말을 한번 들어보고요, 키신저라면 지금 트럼프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신저가 경고했던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트럼프가 하고 있다는 또 그런 모습을 한번 저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요,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 고위급 회담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항공기가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 그렇다며 격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강경한 거죠. 러시아 항공기 그냥 격추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죠. 최근 러시아 드론과 전투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나토 국가 영공 침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토의 집단 방위를 발휘하는 그 5조 발동 가능성을 러시아에 경고하면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나토 회원국의 격추 행위에 직접적으로 군사를 지원할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서 뭐 이 말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입니다. 맨날 직접적으로 한다는 건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모든 가능성은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도와줄 거니 그렇게 격추하고 하는데 하면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라면서 발을 약간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러시아에 경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무서웠는데 워낙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요, 트럼프의 이제 행동을 좀 어느 정도 예측하게 된 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토에 대해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면서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에서 5%로 증액하게 한 점을 언급하면서요, 이는 위대한 결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에게 올 3월만 해도 젤렌스키를 만났을 때 너는 카드가 없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뭐 완전 망하는 나라처럼 말하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서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다고 표현하면서요, 우크라이나는 이 큰 군대를 매우 잘 먹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 기자들이 푸틴을 여전히 믿느냐고 질문하니까요, 한 달쯤 뒤에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담 직후에는 트루스 소셜, 자기가 만든 소셜 미디어죠, 거기에 올려서 우크라이나가 EU의 지원과 나토의 무기 지원을 통해 전쟁 발발 당시의 국경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요,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라고 하며 시간과 인내심, 유럽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일주일도 걸리지 않을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는 실질적 군사 강국이 아니며 종이 호랑이처럼 보인다라고 뭐 푸틴을 약간 놀리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국가재정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소모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원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그 이상이나 원래 영토 회복은 쉽지가 않죠. 사실 우크라이나는 인구도 그렇고요, 우리 6.25 때만 해도 미군이 직접 참전했잖아요. 16개국이 직접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가장 중요한 병력 자원을 아무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도 무기지만 병력이 안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 힘만으로 버티기에는 사실상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평균 나이가요 4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뭐 총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들고 나가는 거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한 25세 미만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징집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까지도 징집하려고 한다고 하니까요. 그냥 완전히 국가의 기틀마저도 지금 흔들릴 정도로 인력이 고갈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게 국경을 넘어서 지금 교착 상태인 전선을 넘어서 우크라이나가 진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단순히 무기만 없는 게 아니고요. 인력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때 말이 이렇게 많이 확확 바뀌잖아요. 그러면 외교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헨리 키신저가 과거 했던 말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헨리 키신저가 바이든의 악한 철군을 비판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이걸 한번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트남에서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괴롭힌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자국군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미국의 특권을 시험에 들게 하며 다른 국가들까지 개입시킬 때 지켜야 될 근간이 있다. 그게 뭐냐? 전략적이고도 정치적인 목표가 결합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의하는 능력이 없었고 미국의 국내 정치 절차에 그 목표를 연동시키는 능력도 없었다. 군사적 목표는 너무 절대적인 데 반해 달성이 불가능했고 정치적인 목표는 너무도 추상적인 데다가 갈피를 잡기 힘들었다. 이게 미국이 어떤 군사 전략이나 어떤 외교 전략에서 실패하는 근본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트럼프에게 대입해 봅시다. 지금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계획은요. 전략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도 없습니다. 왜냐? 계속 목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취임 전에는 전화 한 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달 내에 휴전시키겠다고 한다고 하더니 이번에 자기가 만나서 휴전 회담을 하겠다고 한다고 했지만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전략적이지도 않았고요. 정치적 목표도 제대로 결집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명확히 정의해야 되는데 달성 가능한 목표가 제대로 정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미국 국내 정치 절차에 그 목표를 연동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 국민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저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야. 우리 전쟁이 아니고 우리 끼어들지 않아야 돼. 라고 말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러면 전쟁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걸 멈추게 해야 될 지원하려고 하니 자신이 말한 것과 전혀 반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국내적인 정치적 목표에 그걸 연동시킬 능력마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없는 겁니다. 자신의 그거를 연동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밀든지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지원을 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지지층을 배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근본적인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전쟁은 미국이 도와줄 수도 없고 미국이 개입한다고 해도 멈추기 힘들어지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키신저는요. 그 아프가니스탄 철군이나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택하라. 당분간은 극적인 전략적 해결책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죠. 당신이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고 성급히 선언한다면 이는 동맹국에게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맨날 자기가 되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이 계속이 된다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키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게 계속되면 적국에는 용기를 북돋워 줄 거고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혼란을 심어줄 거다라고 합니다. 이런 트럼프의 행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계속되면 적국에게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트럼프를 보고 동맹이 와해되는 걸 보면서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오히려 미국의 지도력만 떨어지고 힘이 오히려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키신저는 당시에 바이든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민주주의는 세력 간의 갈등을 진화해 나가는 거고요. 민주주의는 갈등을 조화를 통해서 위대함을 성취한다라고 했는데요. 국내와 국제의 필수적인 과제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해서 새롭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할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웠는데 뭘 지금 동맹국들과 좋아하고 미국 국내의 이익과 동맹국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이 좋아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동맹과 그렇지 않은 동맹을 나누는 거겠죠. 뭐 우리나라에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것도 거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투자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방식이잖아요. 그게 뭐 물론 협상을 위해 내놓은 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그 협상안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미국이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에도 오히려 그 한국의 뭐 통상협상 같은 거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키신저의 말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다시 이런 트럼프에 대한 혼란상을 계속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럼 실제로 어떤지를 봐야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완전히 끊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무기를 더 팔아줄게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장 헝가리에서요, 바로 우린 그렇게 못해 라고 해버립니다. 헝가리는 EU의 구성원이기 때문에요. 헝가리가 이렇게 나오면 EU도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재를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면요. 헝가리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아르토 페테르 러시아 외무장관은요, 지난 23일입니다. 현지 시각이죠. 23일 날 러시아산 에너지원 없이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계속 수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헝가리는 EU 내에서 러시아 원유를 직접 구매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로 매년 원유 약 500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요. 헝가리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나 다른 데서 뭐 스페인에서 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해외에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신들의 에너지 안보에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게 헝가리의 입장입니다. 계속 여기에 바뀌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헝가리 정권이 친러 정권이거든요. EU에 거의 없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친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가 여기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헝가리는 슬로바키아와 함께 EU 내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직접 수입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인데 이들은 옛 소련 시절에 건설된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서 원유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요, 지금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하는 그런 그 EU의 제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헝가리 외무장관은요,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들여올 수 있다고 꿈꾸는 것은 좋지만 그건 꿈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러시아 공급이 없으면 안전한 에너지 수급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프라 구조의 한계 때문에 러시아 원유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 계속 나오는 겁니다만 이런 그 헝가리가 반대할 때마다 EU는 당근을 던져줍니다. 뭐 보조금을 EU에서 더 주고 그 수입할 때 드는 더 들어가는 차액만큼 우리가 뭐 줄게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EU는 오히려 헝가리에 채찍을 달기도 했죠. 원래 헝가리 정부가 이제 약간 권위주의 정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성소수자나 사법부 독립, 난민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해외에서 인권 침해라는 논란을 부르면서 EU에서 지원금을 끊어버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채찍을 들어서 EU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압박이 늘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트럼프가 끔찍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쉽게 망할 것은 아닙니다. 이거 보면요, 저희가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보도한 건데요.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코노미스트지의 그 분석을 보면요, 러시아가 전례 없는 대규모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기 부양책과 제재 회피 수단을 통해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오히려 그 전시 경제가 되면서요, 전시 호황을 누렸고 최근에 경기 둔화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지표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요, 워낙 광대한 국가고 주변에 CIS 국가들이나 자신들을 따르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제재로 제한된 물자와 자금을 비동맹 제3국을 통해서 환적과 금융 경로를 통해서 들여오고 있고요. 특히 뭐 중국이란 든든한 깃배가 있잖아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는 건 원치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 물가자의 한 90%, 뭐 적게는 80%, 뭐 이게 보고서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게 중국에서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 광대한 국가, 그리고 늘 뭐 미국의 외교 수장들이나 외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외교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만, 미국의 힘을 절대적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미국이 암만 말해도 안 듣는 나라들은 안 듣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최근 들어 러시아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GDP 성장률은요, 지난 7월 기준 전년 대비 0.4%에 그쳤고요. 구매자 관리 지수 등 경제활동 지표도 몇 개월째 위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노동시장 지표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합니다. 실질 임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역사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회 전반에서 체감되는 경기 충격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아주 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용병들도 되게 많이 데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경기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당장 망할 것인가? 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가 실제로 둔화돼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뭐 최근에는 한 3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쟁이 6년 동안 가는 거잖아요. 한 주에 수천 명이 죽는 전쟁이 앞으로 3년을 더 갈 수 있다는 예상이고요. 그것도 뭐 예전에도 3년이라 그러는데 지금 또 3년으로 늘어났었네. 앞으로 또 얼마나 늘어날지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쟁의 끝이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는 전혀 가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바꿈 때문에 오히려 동맹국들이나 이런 데들이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그 때문에 나토나 이런 데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떤 물질적 지원을 늘리게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어찌됐든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얘기와 반대로 가고 있고 오히려 동맹들은 좀 와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